안녕하세요. 애쉬진빵입니다. 최근 한국 뉴스에서 40대 평균 자산이 4억이라는 뉴스를 보고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이 뉴스에서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 평균 값을 쓴 것은 적절치는 않은데 어쨌든 생각해 볼 만한 건덕지를 던져줬다는 측면에서 뉴스의 역할은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건 한국이건 박사를 하면 경제 활동을 할 시간도 짧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많은 자산을 모으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를 꽤 많이 듣고 살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들리는 얘기는 박사를 할 거면 차라리 대기업, 그러니까 학부 졸업 후에 대기업에 일찍 들어가서 돈을 빨리 모으기 시작하고 여윳돈으로 이제 투자를 시작하면 훨씬 박사들보다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옛날 분들이 그러신 것 같고요. 솔직하게 학부 졸업 후에 바로 대기업 들어가셔서 빠듯하게 살면서 여윳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이제 성투를 하신다면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꽤나 드문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이제 구글 서치를 통해서 어떤 한국 커뮤니티에 이제 올라온 글들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늘 그렇듯 그런 포스팅에서도 이코노믹 디스패리티 같은 그런 게 여실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게시판을 보니까 2020년도 얘기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분들의 그 얘기를 이제 종합을 좀 해보자면, 요약을 좀 해보자면, 40대 중반쯤에 10억 정도면 괜찮네, 그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 계시고, 맞벌이고 이것저것 잘 하면은 20억, 30억도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신 분들도 많고요. 자산이야 너무 변수도 많고 개인들의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줄 세우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 박사까지 했는데 학위 후에 10년이 지나면 내 자산은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래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나름의 네 가지 예를 선택을 해서 제 나름의 계산으로 대충 총 자산의 어퍼 리밋을 좀 뽑아왔습니다. 저희 자산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어서 주변에 실질적으로 존재하시는 분들의 예를 통해서 이제 그분들의 케이스를 10년 정도 이제 프로젝션을 하고 거기서 이제 좀 제가 에스티메이트를 한 건데요. 그냥 제 뇌피셜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재미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제 나름의 의미는 있으니까 요 넘버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들을 프라이빗 스쿨에 보내냐 마냐, 차를 좋은 곳 타냐 마냐, 개인적인 투자를 하냐 아니면 집을 샀냐, 이런 등등 수많은 변수들로 인해서 솔직히 정확하게 계산을 해내는 것은 되게 어렵고요. 대충 이 정도 모았으면은 괜찮게 잘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 그런 정도의 기준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 포틀랜드 오레건 기준이고요. 가끔 25만 불, 30만 불 이런 금액이 괜찮은 TC다, total compensation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그럴 수 있는데 실리콘밸리 쪽에서 회사를 다니신다면 그런 정도의 TC는 이제 생활 방식에 따라서 꽤나 쪼들리면서 사셔야 된다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시다면 제가 밑에 링크를 남기긴 하겠지만 bestplace.net에 이제 cost of living을 이제 계산할 수 있는 calculator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포틀랜드와 샌프란시스코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제가 임의적으로 여기에 한번 궁금하실까봐 한번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임의적으로 여기 40만 불이라고 넣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calculation을 해보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비슷한 레벨로 살려면 82만 불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고 대충 계산이 나옵니다. 절대적인 건 당연히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변수에서 여기도 계산이 많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만약 이제 여기서 40만 불로 연간 40만 불을 벌면서 여기 물론 프리텍스입니다.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의 규모와 그리고 생활 수준이 있을 텐데 그 생활 수준을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유지하고 싶다면 이 정도의 돈은 벌어줘야 한다는 게 여기서 의미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 금액을 보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니들이 여기서 받는 TC의 2배는 받아야 여기서 비슷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좀 단순하게 만든 테이블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간단하게 만든 테이블인데요.
뭐 복잡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네 가지 케이스를 여기서 언급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여기 A, B, C, D가 얘들입니다. 그래서 A는 외벌이에 RSU와 ESPP를 하시면서 따로 퍼스널 인베스트먼트는 하지 않으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B는 외벌이면서 RSU and ESPP 하시면서 퍼스널 인베스트먼트하고 렌탈 비즈니스도 하시고요. C 같은 경우는 맞벌이에 다른 인베스트먼트는 안 하시고요. RSU 뭐 ESPP 빼고요.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맞벌이에 RSU and ESPP 하시면서 퍼스널 인베스트먼트 플러스 렌탈 비즈니스까지 하시는 경우입니다. 굉장히 흔치 않은 경우가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주변에 보면 그래도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항목별로 나눈 게 있는데요. 뭐 401k하고 equity in real estate이 뭐 두 가지 항목이 있고요. 레지던셜하고 렌털 비즈니스 쪽에서 유지되고 있는 equity 하고요. 그리고 RSU하고 ESPP 그리고 personal investment는 뭐 stock, crypto, gold and silver, 529 IRA 등등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인베스트먼트를 여기서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rainy day fund라고 해서 cash reserve 같은데 이제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그런 현금 보유 현황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RSU는 회사에서 주는 쉐어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ESPP는 Employee Stock Purchase Plan이라고 해서 디스카운트된 스탁 프라이스로 이제 회사가 쉐어를 사게끔 그런 기회를 주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빨리 15%에 해당하는 보통 그런 디스카운트 프라이스에 해당하는 게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RSU 플러스 ESPP는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뭐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토탈만 보시면 되는데요. 레인지를 보면 뭐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이 넘버들은 다 프리텍스고요. 스탁이나 뭐 가지고 계신 그런 그 인베스트먼트 규모에 따라서 애프터 텍스에는 굉장히 금액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몇만 달러에서 몇십만 달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자면 뭐 100만 달러가 있으신데 스탁에 뭐 몇십만 달러가 있다. 근데 프리텍스다. 그러면 뭐 쉽게 40%는 날아가는 거니까요. 나중에 애프터 텍스는요. 애프터 텍스 어마운트는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몇십만 달러의 플럭추에이션은 늘 감안을 하셔야 되고 뭐 실질적으로 자기가 손에 쥐어질 수 있는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프리텍스 밸류라는 거를 이제 감안하시고 보시면 이제 박사 후에 10년이 지났는데 뭐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투자 전략 그리고 그런 생활 방식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고 외벌이냐 맞벌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있을 수 있는데 대충 뭐 100만 달러가 순 자산이다. 40대 초중반에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 외벌이건 맞벌이건 뭐 자기가 어떤 상황이건 간에 만약에 30대 초중반에 박사를 받고 40대 초중반까지 1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자기 총 자산이 뭐 1 밀리언 근처다 프리텍스료 그러면 일도 잘 해오셨고 그리고 적당히 아끼시면서 뭐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면서 꽤나 잘 생활해 오셨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D 케이스를 보면 투자도 굉장히 액티브하게 잘 하시고 만약에 아이들도 퍼블릭에 보내시고 그리고 이런 투자도 잘 하신다면 D 같은 케이스를 보면 맞벌이에다가 기본적으로 남들도 하는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투자도 하시고 렌탈 비즈니스까지 하시면 10년 안에 3밀리언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테이블을 보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질적으로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예고요. 그리고 물론 프로젝션이 좀 포함되긴 했는데 제가 앞에 어퍼 리밋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이런 분들은 약간 상위에 속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 미국에서는 어떤 정도의 위치에 있나를 궁금하시다면 뭐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랜덤하게 구글에서 좀 확인을 해보려고 이 사이트에 한번 들어갔는데 Personal Finance Data라는 뭐 웹사이트인데 여기에 뭐 45세라 하고 1 밀리언을 넣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2019년도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산출해낸 건데요. 좀 오래된 거죠. 그래도 뭐 자기가 어느 정도에 위치했다 이 정도 아이디어를 갖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위 6.3%에 속하는 그런 총 자산, 순 자산이라고
보여지네요.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잘 준비가 되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앞에 언급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뭐 박사 해봐야 뭐하니, 일찍 사회 나와서 돈 일찍 벌기 시작하고 그 여윳돈으로 투자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박사한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보유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결과를 보면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 같고요. 물론 한국에 이제 서울에 괜찮은 지역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순자산 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정부가 너무 잘해서 아파트 값이 막 몇 개월 만에도 몇 억씩 올라가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의 순자산 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랜 기간 박사를 하더라도 나중에 나이에 들어서 졸업을 하고 나와서 회사를 가더라도 10년이 지나고 나면 남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순자산은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미국에 오셔서 박사를 한 다음에 계속 꾸준하게 일을 잘 하시고 이제 은퇴까지 별탈 없이 일을 하신다면, 그렇게 은퇴 후의 삶이 척박하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 뭐 그런 숫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 후에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약간의 궁금증은 해소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